전국 아파트 값이 25주째 연속 하락세가 이어지다가 지금 9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는 서울 지역과 수도권, 경기 지역 모두 상승세가 확대되었습니다. 서울 아파트 가격이 지난해 12월 첫째 주에 하락세로 접어든 지 18주 만에 다시 17주 연속 상승세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 신축 입주 물량 부족 등 이유로 좀처럼 꺾이지 않고 있는 서울 아파트 전셋값은 이번 주에 0.18% 오르며 63주 만에 상승폭이 축소가 되었습니다. 최근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이 급등하자 정부가 10개월 만에 부동산 관계 장관 회의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돌아오는 8월 중으로 추가 공급 확대 방안이 담긴 부동산 대책 발표를 예고했습니다. 그동안 정부는 서울 집값 상승세가 일시적인 현상이라는 입장만 되풀이해 왔는데요. 각종 지표를 보게 되면 정부의 판단이 다소 어긋나고 있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 서울 아파트 상승폭은 0.28%가 올랐는데요. 2018년 9월 둘째 주 이후 70개월 만에 가장 컸습니다. 거래도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데요. 지난달만 해도 서울에서 6,688건의 매매 거래가 일어났는데요. 2020년 12월 7,745건 이후 가장 많은 수치입니다. 신고 기간이 이달 말까지라는 점을 감안하면 7,000건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매매 수급 지수 또한 기준선 100을 2주 연속 웃돌고 있는데요. 집을 팔려는 사람보다 사려는 사람이 더 많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통계 지표들이 집값 급등을 예고하고 나서면서 일각에서는 패닉 바잉 우려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정부는 집값 불안 요인이 발생하지 않도록 꼼꼼하게 정책을 수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전국 주택 동향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부동산원이 2024년 7월 15일 기준이 되겠는데요. 매매 가격은 0.05% 상승하고 전세 가격은 0.06%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번 주 0.05%가 올랐는데요. 전국 주거아파트 매매 가격은 지난주 0.04% 대비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습니다. 수도권은 지난주 0.12에서 이번 주 0.13, 서울은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28 상승폭이 확대되었고요. 오히려 지방은 하락폭이 확대되었습니다. 지난주 0.03에서 이번 주 0.04, 그리고 5대 광역시는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5, 세종은 지난주 마이너스 0.14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8, 8개도 지난주 마이너스 0.01에서 이번 주 마이너스 0.02로 하락폭이 확대가 되었네요. 자, 시도별로 살펴보니까 경기는 0.07 상승, 인천 0.07, 강원 0.01, 전북 역시 0.01는 상승했고요. 울산은 0.00 보합입니다. 충북도 0.00 보합이 되겠고요. 대구는 마이너스 0.1% 하락, 경부 마이너스 0.05, 부산 마이너스 0.05, 제주 마이너스 0.04 등은 계속 하락했습니다. 서울은 지난주 0.24에서 이번 주 0.28로 상승폭이 확대가 되었는데요. 동남권 중심으로 빠른 속도로 매물이 소진되고 상승 거래가 발생하고 있으며 일부 단지가 신고가 갱신하는 등 거래 분위기가 회복으로 인근 지역의 가격 상승 기대 심리고 고조되고 있습니다.
강북입니다. 14개 구 지역인데요. 0.23% 올랐습니다. 성동구가 가장 많이 올랐습니다. 0.60% 상승했습니다. 행당동, 응봉동, 역세권 역시 대단지 위주입니다. 광진구 0.38은 자양동, 광장동 위주로, 마포구 0.38%는 연남동과 아현동 위주로, 용산구 0.30%는 한강로 그리고 효창동 등 선호단지 위주로 역시 대단지가 오르고 있습니다. 서대문구 0.28은 북아현동과 남가자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강남 11개구 0.32% 올랐네요. 송파구 많이 올랐습니다. 0.62% 올랐는데 역시 큰 단지입니다. 신천동과 잠실동 재건축 대단지 위주로, 서초구 0.47%, 잠원동, 반포동 위주로, 강동구 0.39는 상일동과 암사동 주요 단지 위주로, 강남구 0.32%는 압구정동과 개포동, 역삼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인천 이번 주 0.07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동구 0.12% 올랐습니다. 송현동, 성림동, 준신축 위주로, 미추홀구 0.09는 주안동과 도하동 대단지지로 올랐고요. 계양구 0.09는 작전동과 계산동 소형 규모 위주로 올랐습니다. 서구 0.09는 정주 여건이 양호한 청라동과 원당동 위주로, 중구 0.08%는 중산동과 운남동 주요 단지주로 상승이 되었습니다. 경기 지난주 0.06에서 이번 주 0.07 역시 상승폭이 확대되었는데요. 고양, 일산, 서구는 오히려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14% 하락했습니다. 덕이동과 대하동 위주로, 고양, 일산, 동구도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10%, 중산동과 마두동, 구축 위주로 하락하였으나 과천시는 올랐네요. 0.44%인데요. 불임동과 별량동 역시 큰 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남 분당구 0.27%는 순회동과 임해동 위주로, 수원 영통구 0.26%는 영통동과 원천동 역시 대단지 위주로 올랐습니다. 성남 수정구 0.15%는 창곡동과 고등동 위주로 상승이 되었네요. 대구 지난주 마이너스 0.11, 이번 주도 마이너스 0.11, 중구 떨어졌네요. 마이너스 0.23%는 대봉동과 남산동 준신축 위주로, 남구 0.21% 하락했습니다. 대명동 대단지 및 봉덕동 위주로, 서구 마이너스 0.21%는 중리동과 내당동 중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부산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5, 이번 주도 마이너스 0.05, 사상구 마이너스 0.16 하락했습니다. 합장동과 엄궁동 구축 대단지 위주로, 남구 마이너스 0.14%는 대연동과 용호동, 감만동 위주로, 영도구 마이너스 0.10%는 동삼동과 소형 규모 위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세종시 지난주 마이너스 0.14 하락, 이번 주는 마이너스 0.08% 하락했는데 역시 세종시는 지금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입주 물량과 매물 적체 영향으로 고운동과 한솔동 및 조천읍 위주로 하락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경북입니다. 지난주 마이너스 0.06, 이번 주 마이너스 0.0으로 하락폭이 축소되었는데 경산시 많이 떨어졌어요. 마이너스 0.20% 하락했는데 옥공동과 옥산동, 백천동 위주로 하락했습니다. 구미시 마이너스 0.11은 고아읍과 도량동 역시 대단지주로 하락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급증하는 가계빚과 심상치 않은 집값 상승세도 어쩌면 불안 요소가 될 수가 있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 예금은행 가계대출 잔액은 지난해 말보다 20조 5천억 원이 불어난 1115조 5천억 원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올해 상반기 가계대출 증가 폭은 지난해 상반기에 5배에 달했습니다. 지금 서울 아파트 값이 17주 연속 오르는 등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을 중심으로 집값이 지금 들썩이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은행이 시장에 금리 인하 신호를 잘못 준다면 가계부채 급증과 집값 상승을 부채질할 위험성이 높아 보입니다. 지금 현재 서울과 일부 수도권 지역에서요, 패닉 바잉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지금 영끌족들이 지금 일부
나타나고 있는데요. 자, 아무래도 지금 위험한 요인이 도사리고 있어요. 지금 경기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리고 계속 가계부채는 증가하고 있고요. 지금 대한민국의 한국은행의 기준금리가 3.5 아니겠습니까? 미국의 기준금리가 지금 5.5%인데요. 미국과 한국이 지금 2%포인트 차이가 나는데 올해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하반기에 한 번 정도 내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한국은행의 기준금리는 쉽지 않습니다. 내리기가. 그렇다면 올해까지도 기준금리를 3.5%로 유지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그렇다면 올해까지도 고금리 현상이 장기화될 것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지금 많은 대출을 받아서 집을 구입하는 것도 이자 부담의 리스크가 클 것으로 보입니다. 각별한 유의가 필요한 시기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마음이 드셨다면 구독,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